100m. 저는 11초 1위까지 뛰었어요. 제일 빠를 때. 야, 이 새끼야. 소리가 너 눈치 더 진짜 없어. 볼넷을 내줘야지 이 새끼야. 어디서 막 쳐봐야지 이 새끼야. 저도 해설위원 오시기 전에 그냥 타고난 천재인 줄 알았는데 이하 해설위원 시절 때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유가 있죠. 진짜 아시다시피 피지컬이 거의 저는 1m 한 75, 76밖에 안 돼. 그때만 해도 프로 때 68kg, 73kg인데 맥심이. 피지컬에서 지는 거는 괜찮지만 실력으로 지는 건 싫더라고요. 왜냐면 피지컬은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훈련과 스윙 스피드 또 달리기, 어깨 이런 거는 기를 수 있거든요. 그죠? 기를 수 있으니까 기를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 또 아버님께서는 라이벌은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내 자신한테 했던 그런 목표나 그런 훈련 과정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상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준혁이 항상 나한테 라이벌 하는데 나는 형 라이벌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이라니까요. 속도 모르고 왜 형은 나한테 나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하냐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 속도 모르고 나는 뭐 정말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때 답답하더라고. 모든 아마추어 선수들이 지금 그래요. 보고 있는데 이걸 정말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연습량, 네.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옷 단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그 모든 꿈을 나이에 맞게 적어놨잖아요. 저도 그렇게 일기장을 쓰면서 나이에 맞게 다 적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대표가 되고 싶고 대학교 때는 국가대표가 싶고 프로대 때는 스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일기장에 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쵸.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우는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더 높은 것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높은 곳까지 갔다가 아 이제 할 것이 없다 해서 훅 나버리는 순간 제가 이제 탁 떨어지더라고요. 30 몇 살 때부터. 예, 그래서 정우한테는 항상 그런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지금 위치죠. 해태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프로 첫 시즌 네네네. 그 뭐 야구장 가서 보셨던 것도 있겠지만 프로에 본인이 딱 들어가서 시즌을 치러 보니까 프로의 레벨 어떻던가요? 솔직히 5월 달까지는 좀 두려웠어요. 안 되더라고요. 특히 타격에서. 네, 네, 수비 주류는 되는데 네. 그때마다 9번을 쳤어요. 근데 5월 말부터 제 기억으로는 뭐 김봉현 타격 코치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시즌 끝나고는. 너를 일본에 붙박이로 했어야 되는데 네가 9번을 먼저 쳤다라는 게 조금 미안하다. 근데 아니 저거 괜찮았는데 5월 이후로 제가 타격감을 회복해서 1번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9번 타자에 이제 유격수를 맡았는데 한 2할 1푼인가 2할 2푼 쳤는데 전주 무슨 호텔에서 한대하 선배님 제 10년 선배인데 부르더라고요. 정말 선배가 봤을 때 너는 정말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야구 선수니까 타석에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행동을 해라. 너무 방어하고 너무 눈치 본다. 근데 그로부터 일취월장을 딱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쭉쭉 치고 나간 거예요. 변화구도 딱 잡은 느낌이 들고 내가 생각하는 타격이 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좋은 선배가 조언을 해줘서 그때부터 뭔가 얼음이 녹듯이 쫙 녹아서 내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아, 그 2할 초반대 타율 기록하시다가 결국은 2할 2할 8푼까지 8푼 끌어올린 거죠. 와, 이때 기록 보니까 2할 8푼에 85득점으로 득점 1위, 네네. 134안타로 안타 2위, 네. 16홈런으로 홈런 4위, 네. 도루 2위긴 했는데 73도루. 그때 전준호 선수 75도루. 네. 진짜. 야, 진짜 미친 활약이네요, 이 정도면. 와. 그냥 뭐 거의 헝글리죠. 열심히 뛰어야지 돈을 버니까 뭐 아까 장난으로 했잖아. 부러지지 않는 하나 무조건 난 게임에 나간다 했어요. 126게임 풀로 뛰어도고 한 30살까지는 내 목표가 1번 안 갔으면 풀타임 계속 뛸 거라 했어요. 안 다치기만 하면. 그때는 만약에 더블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신인왕 추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쵸. 아, 사실 양준혁 위원이 1년 늦게 데뷔하는 바람에 또 신인왕을 또 양준혁 위원이 타게 됐는데 네. 신인왕에 대해서 아쉬움은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단 한 번인데 물론 타면 좋겠지만은 뭐 모든 수치로 봐도 준혁이 월등했어요. 왜냐면 타격왕했죠. 그리고 출루왕했죠. 또 홈런도 20개 중에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쵸.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사진 와 한상수비 이 정도 와 슈퍼예요. 진짜 옛날 딱 네. 신문에 진짜 유례 없는 논쟁 예고. 그렇죠. 그쵸. 네. 아, 그때만 진짜 그랬을 해도 것 같아.
저런 신문들이 300만 부씩 팔렸다면 말이 돼요. 그로부터 25년쯤 뒤 그 신인왕을 이정호 선수가 수상했어요. 네네네. 그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글쎄요, 뭐 느낌보다는 네. 신인왕에 대한 그런 칭찬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네. 신인왕을 받는다는 게 대견스럽더라고요. 왜냐 아직도 성인이 몸이 되지 않았는데도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진 외국인 선수, 특히 외국인 선수가 던진 볼을 160안타를 넘게 쳤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거기에 진짜? 높이 산 거죠, 제가. 양준혁 재단 자선야구 대회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선수들 폼, 이종범 그 코치 폼, 뭐 박병호 선수 폼, 다른 선수들 폼 따라하면서 반대쪽 타석에서도 안타를 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저 이정호는 또 본능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네, 내가 네. 운동을 하면 타격을 하면 왼손으로 하락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도 오른손에 그런 DNA는 있죠. 선수들 전부 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임창규가 옆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옆에서 계속 아버지 뭐 하시노? 안타 칠 때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람의 아들의 역대급 활약 이야기입니다. 이종범 코치가 바람의 아들로 불리게 된 이유 경이로운 주루 플레이 때문인데 당시에 이종범이 1루 나가면 1점 난다란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왜 그렇게 많이 뛰신 건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단 하나였죠.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타격만 됐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메이저리그가 접목이 되면서 5-2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때는 공수주라고 하잖아요. 네, 공수주. 이군에서 제일 못한 애한테 내는 수공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수공주는 수비, 공격 주루입니다. 네, 그렇게 막 비유를 해주는데 네, 그런 유격수를 하면서도 주루 잘하고 홈런도 치고 타격도 잘하고 모든 걸 보면 센스 있게 한다는 게 그런 야구를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본능에 좀 많이 따랐죠. 본능. 아 그거를 예. 다 잘하고 싶으셨군요. 네. 그리고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저기 센터 앞에 안타를 쳤어 왼쪽으로 갔다 중계를 세칸에 던진다 얘가 약간 느슨하게 해서 유효수에 던질 때 나는 오버를 하면서 한번 2루까지 가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한번 가봐서 살았고 한번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도전을 많이 했죠. 100m. 저는 11초 1까지 뛰었어요. 제일 빠를 때가. 네, 진짜 빨랐어요 저는. 저희 이 스토킹 작가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성격 급해서 많이 뛴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폼에 대한 그 상대 폼, 예를 들어 심주창 선수다. 벌써 저는 스킨이 다 돼 있어서 얘가 몇 구에 견전하고 몇 구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고 저는 투수 포수의 사인을 보지 않고 상대의 벤치 코치가 사인 내잖아요. 그잖아요. 네, 견제 사인 네, 내잖아요. 냅니다. 그 사람의 사인까지도 숙지할 때도 있어요. 지금 정진호 코치님 보세요. 현대 시절 때 나 나가면 초구에 날마다 견제하죠. 그때 사인 다 알고 1m밖에 안 나갔는데도 견제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안 해. 그건 못 뛰는 거죠. 사인도 달라요. 이쪽 하다가 갑자기 이쪽 오면 뭐예요? 바뀌었잖아요. 뛰면 되는 거지. 도루 잘하는 사람은 발만 빠른 게 아니에요. 맞아. 센스. 그 선수의 네. 습관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 알아야 숙지하는 돼요. 그리고 이 성격이 이 약간 디테일한 선수들은 루에 한 베이스를 못 가기 위해서 견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9대성 이상은 안 해요. 네가 뛰려면 뛰면 뛰죠. 그런 성격도 봐야 돼요. 오, 네. 대박.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에 따라서 많이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제일 자신감이 있는 거는 이제 런닝 스피드랑 슬라이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확률도 높았고 도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기록은 안 나오고 힘들어요. 이제 돈 많이 주니까 돈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94년에 이종범 선수는 정말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일단 이때 최종 성적 말씀드릴게요. 3할 9푼 3리에 196안타, 113득점, 84도로 모두 1위였고 OPS가 1위 넘었어요. 1.033. 역대 한 시즌 타자 승리 기여도 WAR이 1위가 94년에 이종범이에요. 맞아. 전체 1위가. 2위가 테임즈 선수 그 잘했던 2015년 10.9였는데 이종범 11점 코치가 11.8이에요. 와. 이게 역대 1위 기록입니다. 3위가 심정수 선수의 2003년. 그리고 4위가 누구냐? 97년에 이종범 선수 기록. 그리고 5위가 누구냐? 96년에 이종범. 그러니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한 시즌별로 해서 5위 중에 이 3번을 다. 특히 94년도에 84도로예요. 84도로. 124경기에서 84도로. 야, 이거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전방이 끝날 때 60개 넘었어요. 근데 이제 김일곤 코치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뭐마 많이 뛰면 뭐더냐, 돈도 안 줄 건데 100개를 흔들 뭐 더냐고 10억을 주고냐. 그때 잘 알았어. 아, 맞다. 열심히 뛰면 뭐해. 지금까지 돈 많이 주면 100개라도 하지. 맞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후반기 때는 거의 20몇 개밖에 안 했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맞네. 그리고 슬라이딩 하다가 다치면 니만 손해야. 그러니까 좀 줄여라. 맞네. 그때 좀 그랬죠. 아, 그러면 이게 질문이 잘못됐네. 어떻게 그렇죠. 하면 84도로는 할 수 있냐가 아니고 맞아요. 왜 84도로까지만 하셨나요? 그게 팩트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도로 워낙 잘하고 이러면 견제가 진짜 많으시고 많았죠. 그리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추심창 후배도 투수잖아요. 맞히기도 뭐예요. 맞히면 더 뛰거든. 맞히면 또 출루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히면 또 뛰니까. 네, 또 뛰고 또 초구에 맞으면 홈런 치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한참 그때 잘 칠 때는. 어떤 투수가 나올 때, 이 투수가 나올 때는 조금 그래도 뛰는 게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빨랐던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보다 어깨 강한 친구들. 이제 박경환인가 이제 조금 그때 잘했어요. 젊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 쌍방울 때 있을 때는 좀 제가 더 디테일한 걸 봤죠. 왜냐면 걔가 그때는 왜냐면 쌍방울 가면 일단 김성근 감독은 평균 3개 4개씩 던져. 견제를. 빠른 견제로. 그때 이제 첫 타석은 포기해야지. 그때는 2루 가서 3도루를 해야 돼. 1루에서 뛰면 안 돼. 더 무섭다. 그런 전략을 또 갖고 가야지. 그래서 좀 치밀한 전략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아, 그러면 도루 1타 강사 이제 후배들 지금 네. 스토킹 많이 보는 아마추어 선수들 있잖아요. 도루 할 때 그 원포인트 레슨처럼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가 있나? 일단은 도루는 달리기가 빠르면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투수의 습관과 이 폼을 잘 숙지를 하고 나서 리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엔 더 디테일한 게 많은데 견제의 동작보다는 상대 포수의 사인이 약간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바깥쪽이잖아요. 이거 왼쪽이면은 떨어진 볼 아니면 이런 거를 잘 숙지해 가지고 뛰는 게 좋은데 일단은 최고 중요한 거는 스피드죠. 순간 스피드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지 가속주가 나오고 마지막 슬라이딩 이거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차별화되게 시작을 해서 프로를 준비한다라면은 훨씬 더 빠른 도루를 많이 할 수 있죠. 아니 진짜 이렇게 도루 얘기 최고인 게 뭐냐면 저희 대본에 보면 통산 300도루 이상한 선수들 중에서 성공률이 단연 1위입니다. 그렇죠. 네. 81.9%의 도루 성공률. 지금 통산 300도루 이상 현역 도루 성공률 1위가 박혜민 선수인데 78%대예요. 와, 진짜 엄청난 성공률인데 일본 가기 전 시즌 그 97 시즌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 시즌에 데뷔초 30을 네. 달성했습니다. 와, 29연속 도루 성공도 네, 했었고 맞아요. 고의 사구가 무려 30개였어요. 와. 이게 역대 한 시즌 최다 고의 사구래요. 네. 와, 이때 이종범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펼쳤었던 이승엽 선수가 고의 사구 딱 4개였답니다. 그 97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홈런이 너무 많이 생산된 거예요. 제 등치에 비해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홈런 타자가 아니고 1번 타자잖아요. 전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말 3구 안에 치는 전형적인 공격형 1번 타자였거든요. 이 비슷한 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친 타자예요. 뭐 이병규 선수하고 저하고는. 예, 데드볼 타자인데 그때는 비슷한 볼들이 치면은 넘어간 게 이제 체력이 이 근육이나 모든 골격들이 더 왕성할 때니까 거기다 스윙 스피드하고 파워가 있어 버리니까 홈런이 생산이 되고 그 전에 24개를 쳤거든요. 96년에. 이 정도면 30개 치겠다는데 4, 5, 6, 7 계속 홈런을 친 거예요. 막 5개, 6개, 5개, 6개. 근데 재밌는 게 29를 쳤고 30호를 쳤까지 기간이 한 달 걸렸어요. 아, 완전히 9수에 걸려버렸어요. 네, 9시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 좀 더 많이 쳤다라면 전무만 홈런한 도루안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두개 차이, 하셨는데. 제가 와, 2개 차이로 진짜네. 졌거든요. 네, 이승엽한테. 네, 맞아요. 32개 됐어요. 네. 근데 승엽이가 저희랑 할 때 하나 쳐서 31개 됐는데 제 친구 강태현이 나한테 이거 살벌하게 얻어먹었어. 야, 이 새끼야. 소리도. 너 눈치 더 진짜 없어. 볼넷을 내줘야지, 이 새끼야. 거기서 맞고 쳐봐, 이 새끼야. 장난으로 막 그랬거든요. 왼손 투수. 왼손 투수. 네. 친구야,
그때 서운하더라. 우리는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대신 홈런왕은 아쉽게 실패하셨습니다만 한국 시리즈 MVP를 예, 수상하게 또 했죠. 됩니다. 97년 한국 시리즈는 이종범 시리즈다. 네네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LG와의 그 코리안 시리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압도적이었죠. 음. 투수도 그러고 타자도 그러고. 뭐 회자를 한다면 이병규 지금 후배가 그러더라고. 아우 저희는 그때 게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4승 1패를 예상했어요. 무조건 잠실에서. 근데 잠실에서 끝나야 된다. 잠실에 2개 먹고 광주에서 2개 먹고 다시 잠실에 와서 끝내야지. 네. 우승해도 먹잘 것이 많지. 광주에서 우승하면 하나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서울에 가서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죠. 그 생각을 한 번은 져야 된다. 한 번 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잠실 가서 잠실에 져야 6차전이든 7차전이든 잠실을 가야지. 끝나고 나서 무슨 회포를 하지. 광주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우리 선수 장난 아닌 장난으로 뭐 홍현우나 뭐 대진이 임창용 막 그런 얘기를 막 장난 아닌 장난을 했죠. 진짜 1차전에서 김영수 선수 상대로 볼넷도루 득점하더니 네, 다음 맞아요. 타석에 홈런. 네. 그리고 차명석, 이상훈 선수에게 연이어서 네, 홈런 맞아요. 4차전에 네.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5차전에서는 수비에서 맹활약하면서 LG 사기 저하시키고 9번째 우승했어요. 한국 시리즈 이렇게 나가면 더 에너지가 막 아니 제가 올라오시나요? 정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포스트 시즌은 어떻게 하면 돼 아빠 그러면 간 큰 놈이 이긴다고. 이 간이 뭐냐면요. 시즌을 통해서 본인이 멘탈이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멘탈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멘탈은 가장 저에 빗대서 얘기하면은 멘탈은 제일 잘 잡는 게 매예요. 매 맡기실에서 열심히 하고 선배한테 맡기실에서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 때 말이에요. 멘탈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진짜 근데 그 멘탈적인 얘기도 해줬죠. 많은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 외적인 게 포스트 시즌이다. 근데 포스트 시즌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 잘한 선수가 더 움츠러들어요. 잘하려고. 간이 큰 게 뭐냐면 칠 때면 차봐라. 투수는 던져야 되고 타자는 볼이 보이면 눈에 반사로 쳐야 되고 나가면 뛰어야 되는데 모든 게 안전하게만 해요. 포스트 시즌이라는 이게 타이틀을 달면은 그래서 역대급으로 보면은 잘한 선수 시즌은 막 3할 치는데 꼭 1할 치고 멘탈 못 안 치고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간 큰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국가대항전이나 제가 생각하는 포스는 간도 커야 되지만 즐겁게 야구해야 되고 일단 쇼맨십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많은 3만 관중 앞에서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제공했는데 여기서 움츠러들 뻔 뭐예요? 실패를 해도 쏘아 부어야 되죠. 그런 간이 크면은 한 번, 두 번 했다가는 훨씬 더 자기가 그 능력치가 더 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포스트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진짜 그래서 일리 있다. 국가대항전 뭐 포스트 시즌 못하는 데도 있죠. 못한 때는 항상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거기에 자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 시즌에 잘해야 되고 안 되면 내후년에 잘하고 이런 거죠. 또 당시에 때는 또 포스트 시즌은 워낙 쉽게 갈 수 있었던 그쵸. 팀이었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시즌들을 이어보냈고 이런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게 네네네. 됩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이 원래 좀 있으신가요? 아니, 일본을 가면은 방이 네. 선동열, 이상훈, 이종범 네. 이렇게 배정을 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얘는 네. 기타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이드 한국 선수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네. 일본 선수를 한가운데 끼면 얘는 곤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